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통건축론 심화탐구의 주제인 중국 지역 문화에 따른 가옥의 특징과 한옥과의 비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의 국가로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주거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각 민족 간의 특징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이런 민족들 간에도 하나의 시작점과 전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유가, 도가, 불교가 있으며 이들은 중국 건축의 원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중국 건축의 특징은 5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1번은 내향성과 폐쇄성, 2번은 축척과 위계성, 3번은 여백의 강조, 4번은 실체부와 공허부의 병립, 마지막인 5번은 흐르는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1번부터 설명하자면 내향성과 폐쇄성은 외부의 침략과 혹독한 자연 조건에서 공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발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적인 구성이며 위계에 의해 배열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도가에서는 유와 물을 조커와 배트맨처럼 서로 부각시키는 존재로 보고 이는 독립된 단위 건축이 마당을 통해 연계되고 집합되어 건축물이 되도록 발전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중국의 건축이 연결되어 시선에 정체되지 않고 자연에서 건물로 이동된다는 특징을 말합니다. 이렇게 각 고대 사상에 의해 중국 건축은 다양한 형식 속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업원은 내동의 건물이 중정을 둘러싼다는 의미이므로 입구자형의 공간 구성이 그 기본 형식입니다. 내동의 건물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으면서 남쪽에 면하는 건물이 정방, 동서좌우의 건물이 상방, 그리고 길에 면하는 바깥쪽의 건물이 도방 또는 도자방입니다. 북경의 사업원은 여러 사항이 반영되면서 전체 햇빛이 따뜻하게 들고 여름에는 공기의 흐름이 매우 원활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원의 원형은 중국 각지에 일반화해 있는 횡장방형 주택인데요. 남쪽에는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계고부를 많이 설치해놓은 반면 후면에는 북쪽으로부터의 한기를 막기 위해서 계고부를 전혀 내지 않고 두터운 벽체로 구축했습니다. 사하분을 이루는 각 단위 건물은 청이라고 부르는데 중앙에 있는 공간이 당, 즉 거실로 좌우의 공간이 와실, 즉 침실로 사용됩니다. 사하분에는 수화문과 후조방이 있는데 이곳들은 폐쇄성이 짙게 두드러지게 됩니다. 요동은 중국 황토고원 지방의 동굴 주거 문화입니다. 요동은 황토지대의 황토를 굴을 파듯 형성해서 비싼 목재와 같은 재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동은 일종의 구림 횡열을 방처럼 이용하는 주거 방식이라 빛이 적게 들고 습도가 높은 등 실내 환경에 크나큰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황토와 노동력만을 이용해 자재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요동은 현재에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동은 형성 방법에 따라 고산식과 아침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침식은 평지의 수열을 중심으로 하나의 주거 단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배치 가장 잘 되는 북쪽은 최연장자의 방, 동쪽은 가족의 방, 서쪽은 부엌과 다용도실로 사용하는 등 사하분과 같은 논리를 가집니다. 이에 반해 고산식은 절벽에 판 굴들이 각각 여러 기능을 하고 담장을 이용해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요동은 뛰어난 난방 효과와 값싼 건축비로 현대에까지 성행하는 주거 문화입니다. 요동의 내부는 외부 기온이 영하 4도일 때도 영상 5도를, 20도를 훌쩍 넘길 때에도 10도에서 7도가량 낮게 유지합니다. 환기가 어렵고 깊은 내부까지 빛이 잘 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는 현대 기술력으로 충분히 극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루는 집들이 모인 집합주택입니다. 지름 40에서 60m의 원형 또는 방형의 평면을 지니고 중심은 공유공간, 사적 공간은 상부층에 위치합니다. 토루가 있는 민서지역은 사계절과 알맞은 습도로 벼농사에 용이하지만 내륙 산간부인 지역 특성상 자급자족을 해야 합니다. 토루의 거주민인 갯가인은 민서지역의 원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갯가인은 혈족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들을 방어할 수 있는 성과 같은 집을 지은 것입니다. 토루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적 영역은 수평적으로, 사적 영역은 수직적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런 토루의 모습은 현대의 주상복합 건물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옥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중국 가옥을 분석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 요인입니다. 한옥도 외부 환경에 맞춰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주로 겨울이 추운 북부지방은 집안의 온기를 간직할 수 있는 미음자로, 더운 남부지방은 바람이 잘 통하도록 일자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중간은 중간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계에 따른 공간 배치입니다. 한옥은 보통 행랑채, 안채, 사랑채, 사당채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인 양진당을 분석해보면 맨 앞 공간은 하인들이 사는 행랑채로 손님이 오면 접대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중간은 주인의 공간인 안채와 사랑채,
맨 뒷공간은 조상님을 모시는 사당체를 배치하여 신분과 장유유서에 따른 위계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마당의 배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당체를 조금 비껴나게 배치하여 앞마당이 더욱 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위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조상님이 더 깊고 멀리 생각하며 자손들을 보살펴달라는 믿음을 녹여낸 것입니다. 한옥에서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성의 구분으로 분화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별에 관해 명확한 구분이 없는 사업원과 달리 한옥에서는 그 영향력이 꽤 강합니다. 여성은 안채를 중심으로, 남성은 사랑채를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공간의 영역이 분명히 나뉘고 출입도 분리됩니다. 또한 안채는 사랑채보다 마당을 작게 만들어 여자는 꼼꼼하게 집과 주변을 챙긴다라는 개념을, 남자는 국가와 의를 생각한다는 개념을 투영했습니다. 세 번째, 개방성과 폐쇄성입니다. 중국과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한옥은 주변과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특히 사랑채는 마당을 통해 주변의 마을 공간, 주변 경관으로 시각적, 공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사람 간의 교류의 장소로도 활용되며 이 마을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채의 경우 폐쇄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분리되어 있고 막혀 있고 식사와 가족의 단란같이 주로 가족의 거주 활동을 하는 폐쇄성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텐마루와 같은 공간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부여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 가옥과 한옥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이 사업원의 경우 이 사업원 내부에서는 실내와 실외가 적절히 조화되지만 그 외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폐쇄적입니다. 하지만 한옥은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외부와 내부의 개방성과 폐쇄성을 적절히 조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각 기준에 따라 유사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국 가옥이 한옥보다 좀 더 내향적인 공간이고 성에 의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